당신은 지금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과장이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뇌 용량이 20% 줄어듭니다. 10년이 지나면 절반 가까이 사라집니다.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이 무너집니다.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리지 않으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뇌파괴라고 표현합니다. 과장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 50% 이상이 뇌를 파괴하는 최악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당신의 뇌를 죽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70세 이상 노인 중 30%가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80세가 되면 절반이 넘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되는 병입니다. 요양원 비용만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뇌는 90세까지 새로운 뉴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신 뇌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60도 늦지 않았고, 70도 늦지 않고, 80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뇌를 훈련시키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됩니다. 뇌는 변하고, 발달하고,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무슨 공부냐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미친 듯이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나이 들수록 더 똑똑하게 살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를 살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시고 부족했다 느껴지셨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뇌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노후의 공부를 시작해서 뇌를 되살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2세 박준호 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또 뉴스 보고. 이런 생활이 1년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만난 친구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을 더듬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하고요.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준호 씨는 거부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이대로 가다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뭐 하세요? 준호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두렵고 초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고.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가본 도서관이었습니다. 게시판에 독서 모임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책 한 권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 날 책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책을 펼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읽고 나면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늙었구나. 머리가 완전히 굳어버렸구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1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졸음이 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 3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읽는데 10분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 단어가 술술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할 때 박수를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준호 씨는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72세에 처음 컴퓨터를 켠 것입니다. 마우스 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키보드로 한 글자씩 이름을 쳤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이메일 보내기, 인터넷 검색하기, 유튜브 보기, 카페에 글 올리기.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뭔가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1년 후 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뇌 건강지수가 1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이 나이에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72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지금 준호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할아버지. 가족 모임에서 시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할아버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편집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 할아버지. 가족들은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말도 많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활기가 넘친다고. 준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72세에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공부가 저를 살렸습니다. 뇌가 다시 살아나니까 마음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읽을까 생각하면 설렙니다. 치매가 두렵지 않습니다. 제 뇌는 지금도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가 특별히 머리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젊을 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 다릅니다. 72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것만 다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제 나이 들수록 더 똑똑하게 살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뇌는 90세까지 새로운 뉴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플라스틱처럼 변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성인이 되면 뇌세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90세 노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뉴런이 발견됩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분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희망입니다. 연구진이 90세 노인들의 뇌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평생 학습을 계속한 사람들의 뇌는 놀라웠습니다. 70세 평균 뇌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뇌는 급격히 퇴화해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72세에 독서를 시작했을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뇌 영역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치고 다시 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연결이 생겨났습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뇌 스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전과 학습 후의 뇌가 다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뇌는 급속도로 퇴화합니다. 뇌과학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근육과 똑같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듯이 사용하지 않는 뇌도 사라집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뇌는 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신경 연결이 끊어집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쪼그라듭니다. 한 연구에서 은퇴 후 생활을 추적했습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그룹의 뇌 용량이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계속 학습하고 활동한 그룹은 뇌 용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치매로 가는 길과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길의 차이입니다. 박준호 씨가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증상들. 건망증, 말 더듬기, 단어 찾기 어려움. 이 모든 것이 뇌 퇴화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부를 시작하자 이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뇌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학습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구 결과가 명확합니다. 하루 30분 독서만으로도 치매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치매 위험이 50% 감소합니다. 악기를 배우면 치매 발병 시기가 평균 5년 늦춰집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
논리적 사고 능력이 유지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시각적 인지 능력이 보존됩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책을 읽을 때 뇌는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시각 피질이 글자를 인식합니다. 언어 영역이 의미를 파악합니다. 전두엽이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해마가 기억을 저장합니다. 편도체가 감정을 처리합니다.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것이 뇌를 살립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더 강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법, 새로운 발음, 새로운 문화. 뇌가 총동원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중 언어 사용자는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치매 발병이 평균 5년 늦습니다. 70세에 영어를 배워도 효과가 있습니다. 악기 연주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고 박자를 맞춥니다. 시각, 청각, 촉각, 운동 능력이 모두 동원됩니다.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치매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치매약은 증상을 늦출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반면 학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부작용만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학습이 뇌 자체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공부는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위기를 겪습니다. 평생 직장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인이 아닙니다. 평생 누군가의 상사였던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후 첫 3년 동안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증가합니다. 자살률도 높아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 그림을 배우는 사람. 이것이 새로운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하는 자신,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잘하는 자신. 이것이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구나. 내가 아직 발전할 수 있구나.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삶의 의미를 되찾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박준호 씨가 컴퓨터를 배울 때 느낀 그 성취감.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냈을 때의 그 기쁨.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느낀 그 보람.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배움은 사회적 연결과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깁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건강 문제로 만남이 어려워집니다. 이사를 가면서 관계가 단절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더욱 고립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고독으로 이어집니다.
고독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독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수명도 단축됩니다. 하지만 배움의 공간에 가면 사람을 만납니다. 독서 모임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강좌에는 함께 배우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학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대화할 주제도 생기고 만날 이유도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웃습니다. 박준호 씨는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그 한 번이 일주일을 지탱하게 합니다. 관계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삽니다. 외로운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치매에 덜 걸립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대화하고, 경청하고, 반응하고, 공감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배우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그는 70세가 넘어서도 광장에서 젊은이들과 토론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평생 학습의 결과였습니다. 평생 학습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호기심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외우지만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천천히 배우지만 깊이 통찰합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젊은이와 노인이 얻는 것이 다릅니다. 노인은 삶의 경험과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이것이 노년학습의 장점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집니다. 하지만 특히 노년에는 더욱 절실합니다. 뇌 건강이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뇌가 나빠져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잃습니다. 이제 행동의 방향을 전환할 때입니다. 수동적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를 단련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채워야 합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하루 30분 독서 습관을 만드십시오. 거창한 책일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는 소설이든 수필이든 역사책이든 자서전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또는 저녁 잠들기 전 30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읽으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습관은 반복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도 힘들 수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됩니다. 반 페이지만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책을 펼치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일주일만 하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2주가 지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독서가 즐거워집니다. 읽고 싶은 책이 생깁니다. 더 많이 읽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술을 하나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진 찍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카메라 앱을 열고 셔터 버튼을 누르는 것. 이것만으로도 뇌가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다음 주는 사진 보내기를 배우십시오.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메시지로 보내는 것. 그 다음 주는 카톡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배워가십시오. 석 달이 지나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많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 교육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하는 강좌들이 많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도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우려는 모습을 보면 기특해합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집니다. 대화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동네 문화센터나 도서관 강좌에 신청하십시오. 혼자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면 함께 배우십시오. 영어 회화, 한문, 역사, 미술, 음악, 서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을 선택하십시오. 관심 가는 것이 없다면 여러 개 들어보십시오. 첫 주는 무료 체험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여러 강좌를 체험해보고 가장 재미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같은 나이대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 부담이 없습니다. 다들 처음이고 다들 서툽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웃으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강의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 이것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곳이 생기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오늘은 강에 가는 날이니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이번 주까지 숙제를 해가야지.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지. 이런 일정들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네 번째, 손글씨로 일기나 메모를 쓰십시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쓰지 마시고 손으로 직접 쓰십시오. 손글씨를 쓸 때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운동 피질, 시각 피질, 언어 영역이 모두 작동합니다. 키보드를 칠 때보다 뇌 활동이 3배 높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이 모두 향상됩니다. 매일 저녁 오늘 있었던 일을 3줄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날씨는 어땠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감정도 적어 보십시오. 오늘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왜 그랬는지.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뇌 훈련이 됩니다. 글을 쓰려면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한 달 후 일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아, 그날 그런 일이 있었지. 이것이 기억력 훈련입니다. 이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퍼즐이나 십자말풀이 같은 두뇌 게임을 하십시오. 신문에 나오는 십자말풀이를 풀어보십시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고 연필을 들고 십자말풀이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몇 개 못 맞힐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답을 찾아보십시오. 내일 다시 도전하십시오. 일주일만 하면 요령이 생깁니다. 스도쿠도 좋습니다. 숫자 퍼즐입니다.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워줍니다. 퍼즐 책을 사서 풀어보십시오. 서점에 가면 시니어용 퍼즐 책이 많습니다. 글자도 크고 난이도도 적절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합니다. 문제를 풀 때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15분 줄이고 퍼즐을 푸십시오. 6번째,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관심 가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간단한 인사말, 기본 단어만 배워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그 과정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10분씩 단어 5개만 외워보십시오. 월요일에 사과, 바나나, 포도, 딸기, 수박. 화요일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외우십시오. 한 달이면 150개 단어를 배웁니다. 1년이면 1800개입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7번째, 악기나 그림 같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십시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오카리나, 그림, 서예, 캘리그라피, 도자기.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화가 할머니 모지스는 78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고 악보를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를 자극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색을 구분하고 구도를 생각하고 손을 움직입니다. 역시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즐기면 됩니다. 과정을 즐기십시오.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이제 관계를 가꾸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독서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도서관이나 서점에 문의하면 독서 모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책 읽고 이야기 나눌 친구를 만드십시오. 문화센터 강좌에서 만난 사람들과 카톡방을 만드십시오.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십시오. 잘하면 칭찬해주고 어려우면 함께 고민하십시오. 함께하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하면 며칠 하다가 그만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약속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야 하니까 공부를 합니다. 친구가 기다리니까 나갑니다. 재미도 2배가 됩니다. 배운 것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입니다. 서로에게서 배우십시오.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을 잘 다룹니다. 어떤 친구는 영어를 잘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서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회적 학습이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 효과가 30% 높습니다. 함께 배우면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책 10페이지를 읽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잘했어. 대단해. 계속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오늘 새로운 단어 5개를 외웠다면 대견해 하십시오. 오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냈다면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감이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실패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늘 책을 못 읽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단어를 잊어버렸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외우면 됩니다. 뇌는 반복으로 학습합니다. 최소 20번은 반복해야 완전히 익힙니다.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직접 행동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바로 행동하십시오. 서점에 가서 책 1권을 사십시오. 관심 가는 책, 읽고 싶은 책을 고르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독서 모임 일정을 알아보십시오. 게시판을 보십시오. 사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문의하십시오. 어떤 강좌가 있는지, 언제 시작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손주에게 전화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시간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를 살립니다. 작은 결정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60도 늦지 않았습니다. 70도 늦지 않았습니다. 80도 늦지 않았습니다. 90도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90세까지 발달합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증명할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뇌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처럼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하십시오. 열정적으로 배우십시오. 즐겁게 성장하십시오. 그것이 뇌를 살리는 길이고, 삶을 살리는 길이고,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극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뇌에게 일을 주십시오. 배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뇌가 답할 것입니다. 더 또렷한 기억으로, 더 빠른 사고로, 더 풍부한 감정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실행할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제 영상을 더 유용하게 만들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